자, 안녕하세요. 통계 기본 개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뭘까요? 통계는 여러 개의 값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죠. 이 데이터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속에 숨어 있는 특징이 뭘까, 그 특성이 뭘까를 찾아내는 것, 이런 걸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예전에 이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료의 정리 한번 볼까요? 자료를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표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시각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어떤 퀴즈대에 참가한 학생들 10명이 맞힌 문제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10개의 자료가 있어요. 근데 10개의 자료밖에 안 되지만 한눈에 봐서는 좀 느낌은 오는데 이 자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자, 이것들을 좀 보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바로 표 중에 우리 대표적인 게 바로 도수 분포표죠. 도수 분포표. 자, 도수 분포표를 나타내는 방법. 자, 볼까요? 문제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이걸 별량으로, 바로 변하는 양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가장 작은 거 5, 최소값으로 5가 있고요. 가장 큰 게 바로 10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별량 x를 5부터 시작해 볼까요? 크기가 6, 7, 8, 9, 10까지 이렇게 쭉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자, 이 자료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개수를 바로 우리가 도수라고 부르죠, 그죠? 도수. 자, 5가 몇 개 있나요? 5가 1개. 6이 개수 체크해 보니까 6이 2개, 또 7도 2개가 있죠. 8은 1개, 9도 1개, 10이 3개가 있네요, 그죠? 자, 전체 개수를 합해 보니까 10개. 오케이. 합계.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 자료가 조금 더 특징이 좀 뚜렷하게 보이죠, 그죠? 6하고 7이 조금 많고요. 10이 가장 많이 보이네. 자,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로 정리하더라도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로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그래프의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역시 별량 바로 5, 6, 7, 8, 9, 10 이렇게 해보고 5개가 한 칸이 있네요. 한 개 있다. 6은 바로 2칸이니까 이거보다 2배만큼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7, 자, 대충 그려볼게요. 손으로 그리는 게 좀 부정하지만 8은 또 한 칸 같아야 되겠죠. 9도 한 칸 그리고 10은 3칸이 있네.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숫자로만 나타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눈에 잘 보이죠, 그죠? 자, 이런 자료가 흩어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분포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나 그래프는 자료를 잘 정리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금 더 복잡하긴 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거의 하나의 숫자로서 더 요약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대표값이라는 건데요. 볼까요? 자, 대표값이 여러 개의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 자료의 특징을 대표로 나타내는 값, 그걸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중심 경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중심 경향이란 말은 그 자료의 가운데가 어디냐를 바로 찾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바로 평균이죠, 그죠? 평균이라는 것이 어떤 숫자들이 짜르르 있을 때 이것들의 가운데가 어디냐를 찾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찾습니까? 바로 이렇게요. 이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방법이죠. 자, 9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농구 경기에서 7명이 얻은 점수가 이렇게 7개 있다고 하면 7개의 점수의 가운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평균 9점씩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전체 양의 가운데입니다. 전체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해놓고 나니까 뭔가 좀 찜찜해요. 왜냐하면 이 숫자들이 평균 9점이 가운데라고 했는데 어때요? 실제 숫자들을 관찰해 봤더니 9점보다 이 7명 중에서 6명이나 9점보다 다 작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개만 30점만 달랑 되게 큰 점수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9점을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9점이 가운데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값이 있죠. 자, 이런 경우. 그래서 별량 중에서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이
그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좋은 아이디어가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 그 중앙에 위치하는 값, 그것을 그 자료의 중앙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순서대로 나타낸다면 자,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순서대로 나타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이 30이 아무리 큰 값, 뭐 심지어 100이라든가 1000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가운데는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중앙값 이렇게 표현하고요. 중앙값의 의미는 중앙값보다 작은 쪽이 절반이 있고요, 큰 쪽이 바로 절반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가운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순서의 가운데, 이게 바로 중앙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또 대표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홀수라면은 가운데가 되겠죠. 근데 짝수라면 가운데가 두 개가 있죠. 그럴 때는 이것처럼 가운데를 우리가 평균을 내면 돼요. 중앙값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가운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최빈값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죠. 우리 209쪽에 보면 오늘 신발 가게에서 하루 동안 판매한 운동화,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입줄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줄기 입 도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 보니까 이 값들은 235, 240, 24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역시 이 값들을 가지고 평균 중앙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평균 중앙값이 아무리 구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하는 운동화의 크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죠. 자, 판매한 운동화의 크기, 이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가장 많이 판매하는 운동화가 뭐냐, 그래야지 이 가게 주인도 가장 많이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게 의미 있는 것들이 되겠네요. 바로 260이 4개가 등장하고 있죠. 그죠? 자, 가장 많이 판매하는 운동화, 그래서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값이 되겠네요. 이런 중앙값을 우리가 이런 대표값을 우리가 최빈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별량이 중복되어 있는 자료, 가장 좋아하는 운동, 이것처럼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에 특히 대표값으로서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자료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뒤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아까처럼 아주 일반적인 자료의 특성들과 벗어나는 점을 이상점, 아웃라이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평균은 영향을 민감하게 받죠. 그죠?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가운데가 아니라. 그래서 중앙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사실은 중앙값은 복잡한 계산했으면 복잡한이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것이 이후에 복잡한 통계들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이상점이 있는 경우에 평균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상점,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절사평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네요. 실제로 뭐 체조나 우리 피겨스케이팅 할 때, 채점 할 때 보면은 채점위원들의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점수를 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러한 평균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의 특성, 어떤 자료의 특성을 대표하는 값, 바로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